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8월 8일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랄라고 별장에 FBI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그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지금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FBI 직원들이 떠난 이후에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을 근거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요약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간 건지,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우선 그 FBI 직원들이 그 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재와 몇 군데의 방에 있었던 서류들을 15박스 정도 분량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지 않고 그냥 막 쓸어 담아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ational Archive Investigation의 그냥 일부일 뿐이다 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뉴욕 타임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National Archive라는 것은 국가문서보관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문서보관소에서 연방법무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있어야 할 서류가, 백악관 내에서 있어야 할 서류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불법으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식으로 그런 인상이 국민들에게 그런 오해가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그 민주당 기관지인 그 뉴욕 타임스가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50년, 60년 전에 그런 미국의 언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민주당 기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6월 달부터 FBI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비서진들한테 그 연락이 왔다고 해요. 국가문서보관소 측에서 어떠한 서류 같은 게 이 문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없다, 협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달 전부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든지 얘기를 해라. 뭐 내가 뭐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하에 이미 FBI 직원들이 말하려고 별장에 2달 전부터 들락거리면서 다 서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거기서 뭐를 가지고 어디 무슨 방 서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쓸어오면 됩니다라고 보도를 했겠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느 방에서 가져오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리 다 그런 걸 알고 그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원에서 나와서 그냥 몇몇 방에 있는 것을 싹 그냥 보지도 않고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FBI 직원들이 그 예고 없이 들어온 겁니다. 어제 아마 오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예고 없이 들어와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 추측으로 아마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라운딩을 하니까 골프장에서. 그래서 FBI 직원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뭐 하이 했겠죠. 저 직원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 FBI 직원의 그 높은 애들 중에 뭐 한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어저께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벌써 2달 전부터 FBI 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을 들락거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몇 개 방을 그냥 싹 해가지고 서류를 가져갔는데, 너무나도 무슨 깡패 조직 같은 게 이 FBI가 무례하게 금고도 또 와서 열었다고 해요. 근데 뭐 금고는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그 전직 대통령도 자기네들 그 민주당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직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이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의 그 이념과 사상이 맞지 않으면 국가 기관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반대 이념을 갖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 그저 국가 문서보관서의 그냥 절차일 뿐이다라고 축소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민주당 쪽 유권자들이 들으면 뭐 트럼프가 뭐 안 가져가야 되는 거를 가지고 나갔나 보다 하고 인상이 들도록. 근데 거짓말입니다. 모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을 때 국가에서 공식으로 꼭 반드시 국가가 보관해야만 하는 1급 기밀 서류 아닌 것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만지는 모든 서류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비서관한테 야 뭐 가서 지금 그 영부인 보고 뭐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라 뭐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노트를 남겼어도 그거는 기밀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자기 개인적인 그런 서류고 문서니까 다 이런 걸 가지고 나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트럼프가 뭐를 뭐 국가 문서라도 가지고 나온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15개 분의 그 박스의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이제 출마를 하면 이 서류 가져간 서류 중에 마치 뭐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작태인데, 자,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면 뭐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작용으로 반대급부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미 이렇게 많이 화를 나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자기네들이 계획하는 대로 될 리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 발표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그 사저에 와서 이런 일을 이렇게 FBI가 와서 서류를 가져가고 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고, 이것은 제3세계의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민주당 성향이 같은 쪽인 이런 그 민주당 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은 33,000개의 국가 서류를 개인이 가지고 나가고 백악관과 국무성의 기밀 그 내용과 이메일과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서버를 자기네 집 지하실하고 그 목욕탕 같은 데다 갖다 놓고 국가 최고 기밀의 모든 것을 사저에서 불법으로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뭐 자기가 보고 듣고 보내고 하고 있었는데, 이 불법이 자행된 것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국회 소환장을 받은 이후에 33,000개에 달하는 서류를 다 소각하고 없애버렸고, 컴퓨터 시설은 망치 도끼로 두들겨서 파괴한 다음에 초산으로 빙산으로 녹여가지고 증거를 인멸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도 이 힐러리 클린턴은 아무런 응당한 조사를 받지도 않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표문이 있었어요. 저도 좀 흥분이 되고 이래서 그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뭐 국가 문서보관서에 뭐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FBI의 이 조직도를 보면 FBI는 미 법무부의 산하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FBI 국장의 그 바로 직속 상관이 미 법무장관이에요. 그래서 현직 FBI 그 국장은 크리스토퍼 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회색 분자인데 뭐 그래도 겉으로는 이제 공화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의 직속 상관인 미 법무부 현직 법무부 장관은 메리 갈랜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극좌파예요.
네, 그래서 오바마 이 친구가 개인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아주 그 드물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메리 갈린드는 법조계에 오래 있었던 친구인데 그 오바마가 오바마 말기에 이 메리 갈랜드를 공석이 하나 발생한 미 연방 대법원에 그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근데 그때 공화당 상원이 다수였으니까 그 임명에 동의안에 공화당이 찬성을 하지 않고 이 친구 임명안을 공화당에서 이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리 갈랜드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 임명 지원을 트럼프가 취소해 버렸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취소해 보니까 이 메리 갈랜드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종신직이고 법조계에서 최고의 자리인 연방 대법관에 올라갈 것을 임명을 받은 겁니다. 오바마한테 임명까지 받았는데 그 국회 비준 조차를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캔슬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올렸죠. 고시치 법관을 공화당에. 이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개 법무장관 정도가 자기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그 영장에서 조사영장 법원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고 그것을 FBI에게 명령하고 못합니다. 이것은 백악관에서 재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저께 있고 나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백악관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우리도 사후에 알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물론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FBI 국장은 전직 대통령 감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법무장관한테 명령 받은 거예요. 그럼 법무장관 정도가 그걸 의미로 할 수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무장관은 백악관에서 재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 백악관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법무부에서 FBI를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메리 갈랜드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백악관의 재가를 얻어서 한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누가 먼저 이니시에 했냐는 거는 이제 모르는 거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밝혀지겠죠. 어떤 자가 이런 치사하고 언론에 보여주기 그것은 무슨 쇼하는 이 연애 쇼하는 식으로 이런 효과를 보려고 했는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극좌파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트럼프를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뭔가가 국민들한테 이 사람 트럼프가 뭔가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효과는 반대일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3개월도 남질 않았고 이 상황에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은 공화당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일반 인디펜던트가 공화당으로 표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 정권은 불법과 위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자행을 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이게 오바마도 아닙니다. 클린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노골화된 게 이제 오바마 때부터고 지금 바이든은 한층 더 하죠.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했던 라저 스톤이라는 사람도 불법적으로 감금을 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결국은 풀려났지만. 그리고 피터 나바로 통상외교 백악관 어드바이저예요. 대통령 어드바이저를 지냈죠.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워싱턴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를 했다가 좀 있다가 그것도 수갑 채우고 발 족쇄까지 채워가지고 그런데 또 좀 이따 금방 풀어졌는데 이것도 불법 체포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체포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얼마 동안 어떠한 경우도 면책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피터 나바로 자리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연구하다가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조사에 그것을 FBI가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그것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라는 전례가 없는 그런 규정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적용시키고 잠깐 수갑채였다가 차에서 또 풀어준 겁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그러니까 그냥 TV에 보여주기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넌도 2번이나 그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2번인데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TV에 보여주기식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쇼. 여러분들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알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은 그저 좌파 선동 그 정도의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그 많은 미국 민주당 그 사람들이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연세가 있는 이런 분들은 이게 진짜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 서류를 15박스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틀림없이 재선에 나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어요. 간접 발표는 했지만 이제 공식 발표를 11월 선거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 판단을 좀 있으면 할 텐데 늦어도 10월 말에는 그 판단을 하겠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옵니다. 2024년도에. 그렇게 되면은 출마를 하게 되면 15박스 서류 가져간 거 가지고 하나씩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죠. FBI에서 2022년 8월 달에 마랄라고에서 가져온 서류 중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좋기 50% 이상 되는 미국의 국민들이 아마도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은 60% 이상도 이것이 너무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린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쇼를 해도 이거보다는 더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민주당 사람들도 조금씩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미국 국민의 거의 한 60% 정도는 이 민주당이 사악하고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주변에 이 매사추세츠의 소위 인텔이라는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야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피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봐도 이상하고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같은 민주당, 자기네가 민주당 선호하는 유권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롱텀으로 보면 공화당에게 유리한 공화당의 표를 결집시키는 촉진제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11월이 되면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이 완전히 폭망을 하면서 11월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휩쓸 겁니다. 특히 하원은. 지금 몇 석을 뺏어오느냐가 문제지 뺐느냐 못 뺐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보는 사람들은 70석에서 80석 정도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일을 자꾸 민주당이 바보처럼 자기네들은 자기네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행위겠지만은 절대로 그 반대로 공화당 그 베이스를 부추켜서 투표 안 하고 관심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몰려 나와서 공화당을 찍는 11월에 그래서 그 기세를 이어가서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서 미국을 바로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위 자기네들 딴에는 스트레러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것을 민주당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급해지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두 서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과
뉴욕타임즈의 그 엉터리 기사를 보고 취합을 해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